무조건 한약을 먹지 마, 무조건 양약을 먹지 마.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환자를 보고 치료하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한의사 김동규입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안타까운 현실인데 우리나라가 최고의 의료 혜택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한의사와 양의사 두 가지 의료 체계를 공존하고 있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인데 의료적인 면에서는 엄청난 의료 혜택인 거죠. 하지만 좀 안타까운 것들이 좀 많이 있어요. 흔히들 이제 한의학을 좀 폄훼하고 비하하고 무시하고 이런 경우들이 좀 많이 있어요. 한의학을 하는 한의사로서 참 안타까움을 많이 느끼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사실 실질적으로 한의학을 제대로 경험해 보지도 못하고 제대로 치료받아 보지도 못하고 그랬는데 한의학은 이래, 자기 기준에서 폄하하는 거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한의학이 이렇다 저렇다라고 한다면 그 한의학의 진수를 좀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한약은 간에 나쁘다, 잘못된 거죠. 모든 약은 다 간에 나빠요. 한약이라서 간에 나쁜 게 아니고요. 우리가 흔히들 먹는 타이레놀 간독성 있어요. 근데 우리는 간독성이 있으면서도 타이레놀 먹잖아요. 한약 제제도 간독성이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약이기 때문에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성질이 편중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원래 약이 가지고 있는 성질이고요. 저도 우리나라에서 인정해주는 면허증이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사람을 해하기 위해서 그 간독성이 있는 약을 환자한테 처방하겠습니까? 안 그럽니다. 그런데 병원에 갔더니 선생님이 한약 먹지 말라고 했다. 한약을 누가 더 잘 알아요? 한의사가 더 잘합니까? 양의사가 더 잘합니까? 저는 양의사들이 쓴 어떤 약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저도 양약을 공부하기 때문에 압니다. 알기 때문에 그 약들과 중첩되지 않는, 약효가 방해되지 않는 약들로 구성해서 한약을 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었을 때 어떤 제가 대처를 할 수 있고 거기에 맞게끔 약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약을 끊으라는 얘기 안 합니다. 무조건 한약을 먹지 마, 무조건 양약을 먹지 마.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환자를 보고 치료하는 거죠. 환자의 상황에 맞게끔 치료를 해 나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무조건 한약 먹지 마, 아니에요. 그렇게 좀 안 하셨으면 좋겠고, 또한 잘못된 한약이 아닌 한의사가 처방한 한약은 마음 놓고 드셔도 됩니다. 한의원이라고 생각하면 다들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오시는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요즘에는 안 그래요. 실질적으로 운동선수들도 많이 오시고요. 실질적으로 관리를 받으러 많이 오세요. 이게 경험해봤기 때문인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추나요법도 많이 생기고 약침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생기고 이제 치료적인 면에서 좀 더 이제 프로토콜이 좀 더 다양해지다 보니까 젊은 분들이 많이 유입이 많이 되세요. 예전에 사실은 한편으로 본다면 연세 많으신 분들이 한방적인 치료를 선호하셨던 것들도 한의학적인 치료가 결국은 케어라는 개념, 병을 이겨내는 것도 있지만 병을 관리한다는 개념이 더 강하기 때문에 한의학적 치료 방법 자체가 병을 관리하는 개념이 더 강하기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내가 무슨 어떤 병을 고쳐야 된다기보다는 노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을 하나하나 다 케어할 수 있는 것은 한의학이 강점이 있다 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지금의 세대들은, 젊은 세대들도 건강에 관심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사실은 젊은 세대 때는 일하기 바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자기 건강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었지만 요즘에는 어느 정도 물질적 풍요가 있는 상황에서는 한의학적 치료가 무엇보다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플 때 치료하는 것보다는 아프기 전에 치료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거기에서는 한의학적 치료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고요. 근본적인 치료. 한의학적 치료 자체가 특징이 근본을 건드려주는 치료예요. 겉으로 보이는 치료가 다가 아니라 그 근본을 치료하는 것이기 때문에 병을 바라보는 관점 또한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경험해 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한의학적 치료를 좀 폄하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한의학이 이런 말들이 좀 너무 오래된 학문이 아닌가,
저도 가끔 동의보감 보다 보면 어이없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동의보감이라는 책 자체가 백과사전식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 아우르는 것이고,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요, 5,000년 전의 책을 가지고 진료를 한다라는 거는 이런 거예요. 병을 보는 관점 자체가 세세하게 더 파고 들어가면서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를 보아가는 학문이 있고, 전체적인 대전제를 깔고 보는 학문이 있어요. 한의학적은 전체적인 대전제를 깔고 보는 거예요. 1 더하기 1은 얼마예요? 2죠. 이게 과학이 발전한다고 달라지나요? 그러면 그게 과학적이다, 비과학적이다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고요. 그런 대전제를 가지고, 대명제를 가지고 진료에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세하게 하나씩 본다면 새로 발견된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옛날 것이 틀렸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대명제를 깔고 치료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전에 게 틀릴 수가 없어요. 사람을 봤을 때 음양으로 구분을 하고 거기에서 어떤 식으로 그 균형을 잡아갈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 나가는 거지, 음양이 틀렸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병을 보는 관점, 학문을 하는 관점이 좀 다르다라는 거죠. 곡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은 조금 알아서 좀 걸러 들으셨으면 좋겠지만, 맹목적인 한의학 비판은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과학적이다, 비과학적이다, 그것 또한 기준이 좀 다르잖아요. 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관점에서 다른 관점으로 본다라고, 학문적인 관점이 다르다라는 걸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양의학의 장점은 저렴함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한의학의 가장 아킬레스건이 사실은 비용적인 면을 들 수밖에 없어요. 한약이라든지 이런 거는 모든 것이 다 맞춤 처방에 다 천연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격적인 면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건 있지만, 정확한 진료를 할 수 있고 맞춤 처방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한의학의 가장 좋은 장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